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64,7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45명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가 뉴욕주의 누적 확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4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449만 8,343명, 누적 사망자는 15만 2,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뉴저지 순으로 많고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순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보고된 주내 신규 확진 환자는 4,293명, 신규 사망자는 54명입니다.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조지아주 내 누적 확진 환자는 17만 5,052명, 누적 사망자는 3,563명입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의 누적 확진 환자 16,482명, 누적 사망자 373명,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915명, 사망자 217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11,494명, 사망자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 재난관리청 GMA에 따르면 28일 기준 주내 57%의 응급실 병상이 사용 중에 있고 88%의 중환자실이 사용 중에 있으며 80%의 일반 입원 병상이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모든 부문의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주내 인공호흡기는 현재 45%가량이 사용되고 있고 55%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작과 함께 환자를 수용한 애틀랜타 소재 그레디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수용 한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디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약 2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현재는 4배 이상 급증해 현재 9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경우 젊은 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최근에 60대와 70대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정부에서는 어제 피드몬트 애틀랜타 병원에 60개의 병상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귀넷 데일리 포스트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 학교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교실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취약계층 가족이 있는 교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출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지구 측은 만약 교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체육관 등 학교 내 별도의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3분의 2만큼 임금을 받으며 휴직할 수 있고 초중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출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귀넷 카운티로부터 경기 부양법안 케어스 액트에 따라 1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정부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대응 지원금 수혜 기관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인회 이외에 슈가로프 한인교회와 원 미니스트리도 귀넷 카운티 정부로부터 각각 5만 달러와 1만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이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백신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 모더나가 백신 2회 접종비를 50에서 60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임상시험 결과 1회 접종으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만큼 2회 접종을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입니다. 모더나가 제시한 백신 가격은 다른 제약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텍은 백신 접종 1회당 19.5달러 수준으로 정했고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공동 개발 백신은 백신 접종 1회당 3에서 4달러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지 모더나 사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백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만큼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실비로 백신을 팔지는 않겠다며 백신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 오른 1,944달러 60센트, 장중 최고가도 온스당 1,974달러 70센트를 기록하며 전날 최고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중 간 갈등 격화가 금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의 CEO가 오늘인 29일 의회 반독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청문회는 동부시간 기준 정오에 시작되며 4명의 CEO는 화상을 통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 팀 쿡 CEO,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CEO는 청문회 자리에서 독점 행위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제프 베이조스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의 독점 의혹에 대해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인 28일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며 갱신 가능 기간 또한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5대 4의 투표로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던 바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다카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던 바 있습니다. 5번의 원정 경기를 치룬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즈가 오늘인 29일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상대팀은 템파베이 레이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브레이브즈 팬의 사진이 나타나 있는 1,400개의 카드보드지 팻말이 경기장에 배치됩니다. 또한 줌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의 모습이 점수판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즈는 어제인 28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5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에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